법원의 이번 판결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2,7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요. 입주자들의 피해는 없을지, 또 이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은 해소될 수 있을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단지 합쳐 2,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김해 안동 1지구 개발 사업. 내년 7월 1,4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1단지의 현재 공정률은 37%, 2년 뒤 입주 예정인 2단지의 공정률은 16%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해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업용지에는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팔린 집도 그만 사람을 다 내보내비고 그만 제일 부쌌어. 골목을 막 해놓게 어디 가도 못하고 맨날 여기 이제 새로 이리 떨어갖고 한다. 김해시의 항소로 도시개발 사업의 적법성 여부는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입주 때까지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토지 등기 등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는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 사용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축은 그 안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건축의 가사용 승인이나 사업 승인이 되면은 건축에 대한 준공은 무리 없이 될 거라고 그래요.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사업구역 2.7%에 해당하는 반대 주민 토지를 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00%라는 높은 용적률과 상업용지 과다 적용, 불법 토지 분할 등으로 사업 추진 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해시 안동 1지구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시행사는 같은 혐의로 김해시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으로 논란이 됐던 함양의 에디슨 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포착한 에디슨 모터스 측의 불공정 거래 혐의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함양의 에디슨 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제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결국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인수가 무산된 지난 3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 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은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해왔으며 지난달 22일 에디슨 모터스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건을 빠르게 넘기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에디슨 모터스 측이 인수에 나선 배경과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잊지 말고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상한 비구름대는 오후부터 다시 남하하면서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만큼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열대야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현재 동부의 대부분 지역 27에서 28도를 나타내며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30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동부 지역보다는 낮게 출발합니다. 거창과 합천, 함양과 산청이 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사천이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경남의 실업자는 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1에서 5%포인트 줄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자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급하지 않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독소 검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부울경에서 한 달 동안 수소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수소버스는 진주와 창원, 부산 서부 지역과 울산 등 시외버스 노선과 경남 도청과 도청 서부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등에 5주 동안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김해시 비즈 컨벤션 센터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착수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가 시내버스 운행 이력과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내버스의 운행 이력과 결행 등 비정상 운행 여부, 수익금과 재정지원금 산출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구 분포가 희박한 인구 과소 지역이 경남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리정보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가로 세로 500m 안에 5명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 지역이 경남은 32%로 3년 전보다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전국의 인구 과소 지역은 평균 14.3%로 경남의 절반 이하입니다. 경상남도가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과수를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시한 협의 내용은 주민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한 소통과 주민 우려 사항 대책, 또 실질적인 보상 등입니다. 하동군과 전남 구례, 곡성군과 광양시 4개 자치단체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 행정적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